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제가 재회 후에 가장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이 내담자를 상대방이 못 잊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자, 이 말이 단순히 내담자들에게 신경을 써서 남자에게 매력을 발산해라 라는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결국 상대방이 나를 잊을 수 없다면 그만큼 상대방이 나한테 의미 부여를 하고 이 가치를 인지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 구조를요 8가지 파트로 구분을 하여 모두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관계 회복을 해왔습니다. 자, 재회는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재회 후에 관계 회복은요 상대적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도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적용하신다면 충분히 자가적으로도 다시는 이별이 오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재회 관계를 구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남자가 못 잊는 여자가 된다는 것은 그 남자에게 내가 유일무이한 여자로 남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추후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애정이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자, 상대가 나를 잊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비가역성에 기반합니다. 자, 비가역성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껏 상대방이 경험해 보지 못한 연애에서의 이익을 제공해라. 자, 이 말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비가역성이라는 거는 한번 진행되고 나면 이걸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자, 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차가 없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나름대로 잘 적응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에 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좀 고되긴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고 차가 없어도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차를 한 번이라도 구매해서 탄 사람들은 대다수는 차가 주는 편의성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빚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다못해서 300만 원짜리 중고차라도 알아보게 됩니다. 편의성이 비가역성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모든 결제를요 이 앱카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해외 결제를 진행할 일이 있었는데 카드 번호와 CVC 번호를 적어야 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저는 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무통장 입금하려면 ATM까지 가가지고 입금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CVC 번호 넣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즉, 한번 내가 경험한 가치는 이건 되돌리기 힘든 비가역성을 지니게 됩니다. 연애도 동일합니다. 남자가 못 잊는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에게 이런 비가역성을 지닌 가치와 의미를 제공하면 됩니다. 자, 이건 일종의 공식이자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채우는 방식으로서 사람마다 편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 이런 상황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한번 좋은 여자를 만나고 나면요 여자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결혼 자체가 늦어지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여자가 그렇게 좋은 여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만큼 저한테 가치를 주는 여자가 아니라면 굳이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이런 가치를 제공하는 여자들은 일시적으로는 남자가 가치를 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강의에서는 관계 외부적 가치 그리고 관계 내부적 가치로 구분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지 총 8가지 가치에 대해서 말해드리겠습니다. 자, 외부적 가치란 나와의 감정적 가치가 아닌 연애로부터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 개인적 편의적 가치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연애는 낭만적이어야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따지는 건 사랑이 아니야. 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듣기가 좀 거북할 수 있겠지만 오늘 강의의 목적 자체가 도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재회 후에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4가지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편의성, 두 번째로는 경제성, 세 번째로는 자아충족, 네 번째로는 스스로의 스토리 완성 욕구. 자, 각각 설명해 볼게요. 자, 편의성은 내가 연애에서 제공한 편의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얼마나 나랑 만나면서 환경적으로 편했는지예요. 엄밀히 말하면 감정에 해당하진 않지만 연애를 하는 환경에 대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편안함을 느꼈는지를 말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차가 있는 남자를 만난 뒤에 나는 이제 차가 없는 남자랑은 못 만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분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남자 차를 따지고 정말 속물적이다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래 편의성이라는 것은 비가역성이 가장 도드라지는 가치예요. 시장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상품들이 조금의 불편함을 개선함으로써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회사로 성장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계좌 이체를 할 때 텔레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불편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뭐 토스가 나온 뒤에 텔레뱅킹을 이용하는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관계에서 편의성에 의한 예시를 들자면 뭐 다음의 것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랑 데이트를 하거나 연애를 하면서 비용적 부담이 없거나, 감정적 스트레스를 내가 주지 않거나, 사소하게 신경 써야 할 것들을 내가 처리해주는 역할을 맡아주거나. 물론 단순히 편의성만 갖춘다고 상대방이 나를 떠나지 못할 만큼 의미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편의성만 제공하는 관계는 감정적 측면에서는 더 빠르게 나에게 매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경제성. 자, 우리 모두 내 연인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상이기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이 솔직한 표현이겠죠. 여기서 물론 연인의 경제적 능력이 나에게 돈을 쓸 수 있는 여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을수록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도 그 이유가 될 거예요. 속물처럼 보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연애 대상의 경제적 능력은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가치를 인지하기에 충분합니다. 세 번째, 자아충족. 대표적인 자아충족은 트로피 심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연인의 가치에 따라서 내 가치가 후광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나 알 법한 연예인과 교제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우리는 주변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로 어깨가 올라가고 내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정도로 나도 가치가 높은 사람이야, 이런 상대적 우월감이 연인의 가치로 인해서 함께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스스로의 스토리 완성도. 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우리는 연애를 해나가면서 인지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 연애 스토리 완성도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내 연애의 과정의 스토리가 뭐 한 편의 소설처럼 뭐 영화처럼 완성도가 높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토리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릇된 관계를 이어나가곤 합니다. 뭐 변하지 않을 단점이 있을 사람과 내 개인적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다 보면 매몰 비용이 생겨서 이별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상대방과 나의 감정 내부적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 뜻하는 것은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기에 외부적 가치로 구분을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의미부여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 또한 이 관계에 대한 의미부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나는 내가 다시는 20대 초반처럼 감정적인 연애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너를 만나서 서로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감정만으로도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어. 이런 의미부여를 들려준다면 상대방은 웬만한 갈등으로 이별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제시한 의미부여를 듣고 이 타성에 젖어서 상대방 또한 20대 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연애구나, 이런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이에요. 즉 자신의 연애가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스토리로 이어지게 만들고 싶다는 상대방 스스로의 개인적인 욕구라는 거죠. 이번에는 내부적 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 가치란 말 그대로 상대방과 나의 감정 가치를 의미합니다. 외부적 가치보다 내부적 가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런 가치가 충족될수록 상대방은 나를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외부적 가치가 단일적으로 충족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부적 가치는 일정 수준 이상이 충족이 된다면 상대방이 나를 결코 잊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저는 이 네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해봤어요. 의미 형성, 헌신, 안정감, 관계 의존. 자, 마찬가지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 형성. 인간은요, 모든 정보를 언어로 받아들입니다. 추상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와 명확하게 언어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때의 인지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좀 말주변이 부족하고 말솜씨가 없는 분들이 장기 연애에 취약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이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반대로 상대방에게 내 감정이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장기적인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중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를 언어로 정의하고 표현이 되어 있을수록 그 관계는 안정적인 관계로 유지됩니다. 단순하게 나는 너를 엄청 사랑하지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너를 놓치고 나면 오랫동안 많이 힘들어할 거야. 나한테 가족만큼 사랑을 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거든.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의미를 서로 주고받을수록 그 관계가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헌신. 의미 형성의 일환이지만 헌신은 장기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헌신하다 헌신적이 된다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매력 없이 헌신만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 대한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내가 주는 가치에 익숙해진다, 이런 걸 의미하지 헌신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헌신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한테 익숙하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헌신은 상대방과 나를 개별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인식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연인 관계기에 서로 헌신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해야지만 비로소 연인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를 개별의 각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로 인식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안정감. 적당한 불안감이 연애의 긴장감을 형성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개념도 맞지만 안정감이 부재한 불안감은 점점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항상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회사를 다니면 어떨까요? 하루하루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회사에 가야 될 거예요. 만약 여건만 된다면, 어디서 우리가 재취업을 하거나 스카웃만 받는다면 바로 그 회사를 퇴사하고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직장으로 가버리겠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처음에는 나에 대한 애정으로 불안함을 감수하던 상대방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불안함 속에서 감정이 지쳐가는 감정은 곧 나에 대한 애정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관계 의존. 건강한 방식은 아니겠지만 연애를 하면 특히 인간관계가 축소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연인과만 시간을 보내고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전혀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런 관계에는 상대방에게 매몰 비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주변인들이랑 관계가 소홀해지면서까지 너한테 사랑을 줬는데, 이런 매몰 비용이 생기지만 엄밀히 말해서 내가 이런 선택을 내린 것은 상대방이 책임을 느끼지도 지지도 않습니다. 온전하게 이런 선택을 내린 내 책임인 셈이죠. 반대로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에 의존하면 할수록 나를 떠나기 힘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상대방이 나와의 시간을 할애하는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상대방은 나를 떠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영상에서 이 모든 가치를 형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위에 이 8가지 요소를 갖추면 갖출수록 상대방은 나를 쉽게 떠나지도 이별 후에 나를 쉽게 잊지도 못할 겁니다. 즉, 재회를 하는 측면에서도 재회 후에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측면에서도 모두 유리합니다. 모든 요소를 필수적으로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 외부적 가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내부적 가치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가치임은 분명합니다. 모든 가치를 다 갖추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선순위로 보자면 내부적 가치부터 여러분이 충실하게 쌓아 나가시고 이 외부적 가치도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으로 쌓아주시면 여러분이 결국 상대방한테 잊지 못할 사람으로, 이게 남자든 여자든 사실, 남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